스타니슬랍스키의 성격 구축. 스타니슬랍스키의 성격 구축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조소연입니다. 먼저 저는 PPT를 통해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목차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책 소개, 그리고 절제와 통제, 성격 구축의 퍼스펙티브,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니슬랍스키의 성격 구축.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 그는 러시아의 연출가이며 배우입니다. 그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연기학도들은 없을 겁니다. 그가 주장한 연기 기법은 오늘날의 사실적인 연기 방식의 원조이자 모범이 되었거든요. 그가 작성했던 많은 연기에 관한 책들도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배우 수업, 성격 구축, 역할 창조. 이 세 가지 시리즈는 연기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서적입니다. 그중 캐릭터를 만들어감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 성격 구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니슬랍스키의 성격 구축에는 1장부터 16장까지 인물의 신체 묘사, 표현력, 움직임, 템포, 억양과 포즈, 연극 윤리까지 다양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가장 인상 깊었고 캐릭터의 성격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 파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제와 통제입니다. 제6장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절제와 통제에서는 제스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배우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할 거고 처음 연기를 시작하거나 연극을 시작하는 배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연기에서 다양한 제스처는 과연 도움이 될까요? 많은 제스처들이 있으면 연기를 더 풍부하게 표현할까요? 극중 토르초프는 즉흥 연습을 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제스처는 쓰레기, 먼지, 얼룩과 같이 쓸데없는 제스처를 잡다하게 늘어놓는 배우의 연기는 지저분한 종이와 같네. 그런 움직임은 배역을 구축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결국 불분명하고 단조롭고 통제되지 않은 연기를 할 뿐이네. 자,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토르초프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정신병자 장면 연습을 기억하냐고요. 정신병동에서 탈출한 정신병자가 문 밖에 있다는 상황이 주어진 즉흥 연기 연습을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한 번 더 즉흥 연기를 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모두들 연기를 하고 싶어서 좀이 쑤셨던 상태라 그 즉흥 연기를 아주 반갑고 달갑게 여기면서 열심히 집중해서 연기를 하는데요. 토르초프는 학생들을 칭찬했지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 장면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연기를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해도 토르초프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묻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려야 하죠? 그때 토르초프는 제스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배우는 자신의 제스처를 통제해야지 제스처가 자신을 통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즉흥 연기를 하면서 두드러지게 보였던 것이죠. 즉흥 연기를 하면서 상황에 몰입하거나 집중하고 열심히 연기한 것은 좋았지만 불필요한 제스처들이 이들의 연기를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토르초프는 덧붙여서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배우들이 제스처뿐만 아니라 연기를 하다가 힘든 대목을 만나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곤 하지. 따라서 깔끔하게 연기하기가 어려워지고 무대 위의 배우가 자연스럽고 진실한 상태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네. 즉, 많은 배우들이 그리고 또 많은 서투른 배우들이 열심히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또 어렵고
어렵고 힘든 대목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보려고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무의식적인 손짓, 행동, 그리고 눈 깜빡임,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다 보면 연기가 깔끔하게 되지 못하고 또 배우가 어떤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토르초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감동받는 연기가 아니라 관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연기를 하려면 배우는 항상 모든 힘을 비축해야 하네. 즉, 연기란 스스로 그 감정에 심취되고 스스로 감동받는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텐데요. 그러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불필요한 제스처로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절제하고 통제하며 그 힘들을 비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우는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까요? 제스처의 사용을 절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제스처의 사용을 줄이면 목소리 억양과 얼굴 표정이 다양해지고 배역의 내적 삶과 미묘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즉, 제스처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제스처들을 많이 걷어내다 보면 정말 필요한 제스처만 사용하게 되고 또 제스처의 사용이 줄어든 만큼 목소리 억양과 얼굴 표정을 통해서 캐릭터를 표현하려고 배우들은 많은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스처는 정말 그냥 줄여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는 불필요한 것들일까요? 토르초프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맡은 배역에 내면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때는 최소한 그 역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외형적 움직임으로라도 스스로를 무장시켜야 한다. 역에 맞는 전형적인 제스처는 역에 가까워지지만 개인적인 움직임은 역과 멀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배우로 하여금 맡은 배역이 내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스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역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외형적 움직임으로라도 스스로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외형적 움직임을 가지고 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배역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 역에 맞는 제대로 된 전형적인 제스처는 역에 가까워지지만 개인적인 움직임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알맞는 제스처를 또 가지고 와야겠죠. 그리고 토르초프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유사한 개인적 정서의 차용이지 정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정서는 극이나 배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이 느꼈던 정서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차용을 원할 뿐이지 그 개인의 감정 자체를 가지고 오는 것은 극이나 배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유의하고 잘 생각해야 하며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 정서를 차용할 뿐이지 그 정서 자체를 가지고 와서 극이나 배역에 대입을 하면 안 됩니다. 절제와 통제, 제스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성격 구축의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조망, 전망, 관점, 전체를 보는 시각, 상호관계를 의미합니다. 작중 토르초프는 퍼스펙티브에 관해 제대로 설명해달라는 코스트의 질문에 지루하고 단조로웠던 공연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최근에 보았던 연극과 또 음악회를 이야기하는데요. 분명 훌륭한 배우들과 훌륭한 연주자들이 있었을 뿐인데 왜 공연이 지루하고 단조로웠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토르초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퍼스펙티브 없이 연기하고 연주했기 때문에 아주 지루하고 단조로웠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퍼스펙티브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네. 작품과 역할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조화롭게 계산된 부분들 간의 상호관계와 부분들의 배치. 즉, 작품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전망하고 조망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작품과 역할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안에 계산되어 있는 부분들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퍼스펙티브 없이는 어떤 행동, 움직임, 제스처, 생각, 말, 느낌, 그 무엇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간단한 등장이나 퇴장, 그걸 진행시키기 위한 어떤 신체 행동, 구절이나 단어, 독백 등과 같은 어떤 행동에도 반드시 퍼스펙티브와 궁극적인 목적, 초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작품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안에 상호관계적인 것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행동들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조건 퍼스펙티브를 잘 파악을 해야 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잘 생각한 다음에 행동을 하고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품을 하나의 전체로서 연구를 하고 퍼스펙티브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지만 그 여러 평면들을 잘 끼워 맞출 수 있게 되고 구성 요소들을 보기 좋게 배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조화롭게 완성된 어떤 형태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그 부분들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전체로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는 맡은 역할을 충분히 생각하고 분석해서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퍼스펙티브의 세계를 접한다고 합니다. 역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작품 전체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는데요. 이 퍼스펙티브를 갖게 된다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고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 자신의 퍼스펙티브도 가져야 하네. 배우 자신의 퍼스펙티브요? 배우 자신의 퍼스펙티브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배우 자신으로서 멀리 조망할 수 있는 시선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소르초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무대 위에서 매 순간마다 자신 내부의 창조적인 힘과 그 힘을 외부로 표현하는 능력을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 힘을 배분하고 역을 창조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지. 즉 끊임없이 본인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며 스스로 평가하고 또 연구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엔 배우는 그 작품에서 본인의 역할만 집중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고 또 본인 스스로 배우로서 배우 자신의 퍼스펙티브를 가지며 내 연기가 잘 흘러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눈도 길러야 된다는 점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렇게 두 파트를 읽으면서 저는 느낀 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본인이 처음 연극을 잘 모르고 시작했을 때 겪었던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나열해 주어서 왜 그랬는지 원인과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절제와 통제 부분에서 나와 있었던 제스처 부분들도 제가 처음 연극을 잘 모르고 시작했을 때 느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연기를 더 지저분하게 만들었고 또 그런 것들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또 불분명하고 단조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은 파트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렴풋이 느끼고만 있었던 연기의 방향성과 캐릭터 구축 방법을 또렷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퍼스펙티브에 관한 것들은 제가 정확한 용어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알진 못했어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과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책에서 느낄 수 있어서 또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성격 구축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고 인상 깊었고 또 많은 배우들이 보면서 함께 공부하고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을 골라서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소개한 부분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책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